안녕하세요. 세월이 참 빠르죠.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쪽의 양봉인들은 봄벌을 좀 일찍 시작합니다. 기상이변만 없다면은 대개 1월 중순에 화분 떡을 올려서 봄벌을 깨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봄벌 키우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또 봄벌을 깨운다는 의미는 그동안에 벌 키우기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꿀벌을 잘 키우는 거, 강군을 만들고 벌의 세력을 좋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은 이제부터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봄벌도 세력이 좋게 잘 키워야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봄벌에 들어가는 화분떡 등의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꿀벌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봄벌 키우기는 결국 수익, 바로 매출이죠.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벌 키우기를 앞두고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양봉농가의 수익 구성 비율입니다. 매출이죠. 양봉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 양봉농가들의 매출 구성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봉의 주력 부산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대개 꿀벌 분양 수익이 전체 매출의 한 30%나 40%를 차지하고요. 또 벌화분이나 벌꿀의 봉산물 수익이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봉독이라든지 하여튼 다른 기타 봉산물로 보시면 됩니다. 로얄리 등의 특화된 봉산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이런 수익의 구성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유행의 구성 비율로 준비를 하셔야 가장 무난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봄벌 깨우는 시기입니다. 봄벌을 깨운다는 것은 수익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동양봉을 가지도 않고 봄벌 분양도 할 계획이 없다면 봄벌을 일찍 깨워서 화분떡 구입비만 많이 드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벌을 잘 키워두면 좋겠지만은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봄벌을 일찍 깨우는 것은 봄벌 분양과 이동양봉 등을 고려해서 양봉농가들의 오랜 경험으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일례로 이동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벌을 강하게 키워서 이동양봉 전에 3단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양봉을 떠날 때는 1단을 분봉해서 봉장에 남겨두고 가죠. 그래서 이제 이동양봉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한 통의 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들이 봄벌을 일찍 깨운다고 해서 덩달아 깨우지 마시고 본인의 행편에 맞게 봄벌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력상품 선정입니다.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주력상품이 결정이 되겠지만은 지역의 미론이라든지 또 본인의
근데 여건에 따라서 주력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화분이나 로얄젤리, 또 벌 분양, 왕대 생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예죠. 이동양봉을 가지 않는 고정양봉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고정양봉이고 주변에 아카시 꽃의 밀원이 많지 않아서 방꿀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벌이 조금 약해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은 방꿀 채밀 때는 강군이 돼서 방꿀 채밀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또 봉군의 군수를 늘리고 싶다면은 벌꿀을 포기하고 4월이나 5월에 2, 3매벌로 분봉을 하면은 가을에 만상벌이 됩니다. 당장의 수익은 아니지만은 벌꿀 못지않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양봉을 해보셨다면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벌꿀 등의 동산물 판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배우고 싶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벌꿀이 팔리지 않아서 방 안에 가득 쌓여 있을 때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도매가로 넘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도매가는 소매가의 절반입니다. 수익에 큰 차이가 나죠. 또 양봉 농협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농협은 드럼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10+1, 10병 사면 1병을 덤으로주는 것은 기본이고, 일반적인 홍보 방법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잘 안됩니다. 벌꿀은 팔기가 힘든 상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고객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이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도 해봤는데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도움이 됐다면은 초창기에 블로그를 제가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블로그에 양봉일기를 꾸준히 올려서 독자들의 신뢰를 받은 게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SNS나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이 그래도 효과가 있긴 합니다. 일상을 그대로 올려주면은 신뢰를 얻는 데 좀 도움이 되니까요. 적당한 홍보 방법을 찾고 있다면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앱으로 소통하는 창을 하나쯤은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 번벌 계획 잘 세우셔서 많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